안녕하세요. 세계의 모든 언어를 소리, 호흡의 글자 표기 원리로 나타내는 고재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영어 발음 중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또 은행 대출 이자는 갚아야 되고 매일 나가야 되는 지출은 변함이 없을 때 우리는 감당이 안 되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든 상황, 여기에 대한 영어 표현은 I can't afford it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어 발음 원리를 살펴보고 문장으로서 표현하는 내용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cannot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줄여서 can't 이렇게 발음합니다. 영어에서 not이 붙었을 때와 not이 붙지 않은, 즉 부정과 긍정의 상황에서 발음이 거의 비슷한 단어가 바로 can't 이 발음이죠. 한국인들에게는 거의 똑같은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발음입니다. 이러한 발음 표기 원리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C는 키읔으로 소리가 나고요. A는 애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N은 니은으로 되고요. 줄임 표현으로 되어 있는 T는 티읕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를 배열하는 방법이고요. 이 글자를 훈민정음 표기에서 개발한 기호로서 나타내면 아래 이러한 글자가 될 것입니다. 음소를 각각 대응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소리가 흘러가고 있지요. 이 소리를 훈민정음에서는 받침 표기 원리를 적용합니다. 니은과 티읕을 받침으로 표현했지요. 이렇게 받침으로 표기를 하면은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명확하게 소리를 내는 방식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받침 두 개가 있는 표기는 can까지는 정확히 발음이 되고요. t는 거의 흘리듯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의 소리 호흡이 모음에 맞춰서 하나의 글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발음은요, can 이렇게 마지막 티읕은 흘리듯이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에 발음은 약간 길게 소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감당하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발음은 다음과 같은 소리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어로 소리가 나고요. FF로 되어 있지만 이 소리는 현재 우리말에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본 동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영어의 F 발음은 피읍 아래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내는 소리입니다. O는 O로 발음이 되고요. R은 리을로 표현했습니다. D는 디귿으로 표현했고요. 이 발음은 영어의 D와 좀 다른 소리이기는 합니다. 영어의 D는 목젖이 울리는 소리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에게서는 목젖이 울리지 않는 디귿 소리로 보통 표현되고 있죠. 자, 이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소리가 흘러가는 방법이고요. 이 글자를 받침 표기를 적용하여 나타내면 afford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F 소리에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f 발음을 하신 상태에서 이 발음을 한 상태에서 디귿을 흘리듯이 내는 것입니다. 발음 연습을 해보시면 afford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감당하다에 해당하는 표현이고요. 이 발음을 앞에 감당할 수 없다가 되면 can afford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어의 구조에서는 조동사라고 표현되는 물결 표시가 있는 어떤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앞에서 can으로 표현되는 단어 같은 경우에 뭐뭐 할 수 있다가 되고요. can't 이렇게 발음될 때는 t가 뭐뭐 할 수 없다가 되죠. 뭐뭐라는 물결 표시로 표현하는 단어, 이 단어 뒤에 영어에서는 동사가 오는 것입니다. 앞에 단어를 문법적으로 조동사라고 한다면 뒤에 오는 단어는 동사가 되고, 이 두 개의 단어가 우리말에서는 물결 자리를 채우면서 감당할 수 없다, 이런 표현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말에 없는 영어 발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소리를 표현하면, 영어의 F는 제가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나타낸 글자로 나타내고 있고요. V 소리는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 Z 소리에는 세모 모양의 글자를 표현해서 나타냈습니다. 자,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가지고서 실제 두 번째 문장으로 연결해 보기 위해서 아래 문장을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데 뭘 감당할 수 없습니까? 구체적인 사례죠. 음식값들이 너무 올랐어요. 그러면 이 표현은 food, F 발음이 있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린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 원리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F 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food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고요. prices are rising. rising에서 S는 Z 소리가 나기 때문에 세모 모양의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음식값은 오르지요. 이렇게 보통은 언어 표현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단어들의 발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od, 음식이라는 표현이죠. food, 이 발음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죠. F에 해당하는 소리는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냈고요. O는 우로 발음됩니다. 우리말 우보다는 좀 더 긴 소리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음에 D는 마찬가지로 디귿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소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되는 방법이 알파벳을 사용하는 언어권의 표현이고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글자들이 모여서 이제 혼민정음 방식으로 받침 표기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받침 표기 원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가 바로 이러한 표기 원리에 담겨 있는 것이죠. 소리의 호흡에 맞춘 글자 표기라는 것입니다. 음소를 이렇게 배열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기호 언어로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 한국인들의 언어 습득 능력을 이해해 볼 때 분명히 저 소리를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F의 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내는 것이고요. 발음하는 방법은 food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발음 표기 원리를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제가 3.1절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 여기에서 제시한 내용처럼 받침 표기 대신에 일본인들처럼 자음 모음의 글자 표기로 변경되면서 푸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음 모음을 결합시키는 일본어 방식의 원리를 일제강점기에 너무도 강하게 심어놨기 때문에 그 원리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FOOD에 해당하는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od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가격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price에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표현했고요. prices 이 발음입니다. P는 피읍으로 표현했고요.
R은 우리말에서 리을로 들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첫 소리에서는 로나 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을 우리말 리을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로나 루라는 것이죠. 로 발음이나 루 발음으로 R을 이해하시면 다음 발음과의 연관성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파벳에서 I는 다양한 발음이 되지만 여기서는 I로 소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는 시옷으로 소리나고요. E는 E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결시키면서 발음이 연결되는 표기 원리고요. 마지막 S를 복수형으로서 추가하면 아래와 같은 글자 표기로 완성이 됩니다. Prices죠. Prices에서 글자를 보시면 피읍을 그대로 P로 표현했고요. R은 로, 그리고 I 발음을 썼고 sis 이 발음도 연결시켜서 prices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리 표기 원리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일본어 방식처럼 자음이 겹치는 원리가 적용될 때 발음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자음 두 개를 그대로 겹쳐서 표기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글자를 표기하고 나면 각각의 음소가 제자리를 찾아서 배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첫 소리에도 자음이 겹칠 수 있고 받침에도 자음이 겹칠 수 있죠. 이러한 자음 겹침의 원리가 철저히 파괴된 것이 바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훈민정음 표기 대신에 일본인들의 언어 표기 원리가 적용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이라든가 외국어 학습에 적용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R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단어니까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오르는 rise에 ing가 붙은 단어의 발음입니다. 오르다라는 단어에서 ing가 붙으면 오르는이 되고요. 앞에 연결되는 비동사하고 연결될 때 문법적 특성으로 우리말에서는 뭐뭐 하는 중이다, 즉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오르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R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나 루로 발음 표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로로 표현했습니다. I는 I로 소리가 나고요. S는 우리말에 없는, 현재 우리말에 없는 Z 발음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 대신에 Z에 해당하는 발음 표기로 나타낸 것입니다. I는 다시 E로 소리가 나고요. NG가 이응으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음소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되는 방법, 이 방법이 알파벳의 표기 원리입니다. 다시 이 표기 원리를 변환시키면 아래의 글자처럼 rising 이렇게 발음되는 것이죠. 각각의 글자를 음소 배열로 적용시킨 것이고요. 우리말에 없는 영어의 Z 소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린 세모 모양의 글자, 이러한 글자 표기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음소의 정확한 언어 기호를 표현하고 이 글자들을 조합하고 결합시키면 아래의 글자처럼 연결되는 것이죠. 자,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음식값이 오르고요. 거기다가 집에 대출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네 삶이 팍팍하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오늘 세 번째 문장의 표현은 I got a house, a mortgage. 이 mortgage 혹은 mortgage로 발음하는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단어는 영어 단어는 아니고 프랑스어에서 들어온 단어입니다. 따라서 발음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어처럼 표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영어 발음으로 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관이 결합될 수 있는 그러한 표기 원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나 모기지 대출이 있어. 이런 표현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생략했고요. got, 여기서 got은 받았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뒤에 모음 어가 연결되는데 영어에서는 비록 단어에 따른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만 소리는 뒤에 모음들과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문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got과 어를 분리된 발음이 아니라 연결되는 발음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G는 기억으로 표현했고요. O는 T는 티읕, A는 어로 발음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같어라고 발음될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의 의문 현상 중에서 모음과 모음 사이, 이 모음이라는 특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아와 어, 모음의 정의는 우리가 소리를 내는 입의 기관 중에서 마찰 없이 부드럽게 한 번에 소리를 내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이나 이, 혀 이런 위치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태로서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상태지요. 그러한 소리, 음소들을 바로 모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음이 연결되고 T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T로 소리내는 소리, 티읕으로 표현했고요. 이 소리가 바뀐다는 것이죠. 모음과 모음 사이에 T는 리을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gotter라는 발음이 아니라 gotter라고 발음이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R 발음을 제가 로나 루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L은 리을 두 개로 표현되는 원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말 리을은 어디서 소리가 나느냐? 바로 지금의 이 소리입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연결되는 T, 이 소리가 리을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gat어는 가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소 배열이 되어 있으면 그 소리들이 아래에 표현한 글자처럼 가르 이렇게 발음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제가 프랑스어에서 기원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 우리가 흔히 모기지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들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음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M은 미음이고요. O는 O, R은 받침표기이기 때문에 리을로 표현했습니다. T는 티읕이고 G는 기역으로 소리가 나고요. A는 E로, 그리고 G가 G 소리로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음소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하면 위의 글자에서처럼 배열이 되고요. 그 단어들을 영어의 발음으로 표현하면 아래 이 글자가 됩니다. mortgage 이렇게 발음할 수 있죠. 받침에 두 개가 되어 있지만 이 티읕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의 글자에서처럼 히읗으로 받침 표기를 하는 것은 어떤 원리인가? 바로 프랑스어의 리을 발음이 우리말 히읗에 가깝다라는 원리로서 나타낸 것입니다. 프랑스어를 기원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할 때 프랑스어처럼 발음을 할 것인지 영어처럼 발음을 할 것인지는 선택에 달린 문제겠죠. 어떤 표기가 적합한지 그리고 어떻게 소리나는 것이 적합한지는 그 언어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두 개의 외국어,
프랑스어건 영어건 각각의 소리에 맞춰서 표기할 수 있는 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배열되는 소리들을 아래 글자처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경제 상황에서 어려움을 표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1995년부터 시작하여 세계의 거의 모든 언어를 표기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고요. 단순히 언어 표기만이 아니라 언어에 사용되는 이론체계도 여러분들께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동영상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동영상에는 발음 원리나 기호 언어학, 문법 이론, 단어 암기 원리, 그리고 그 단어의 기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사회과학이라든가 자연과학에 대한 원리도 함께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하소연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